10년 전 일입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우리 집은 항상 깔끔하지만 그날따라 더 텅 빈 느낌이랄까요?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중학교 때 받은 웅변대회 상장, 고등학교 축구부 두장할 때 받은 트로피, 보이스카우트 배지. 2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왔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 책상 위에 있던 거 어디 갔어요? 아내는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아, 그거요? 다 정리했어요. 여기 사진으로 찍어놓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먼지만 쌓이고 공간만 차지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훨씬 깔끔하죠.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렸어요? 내 허락도 없이요? 버렸다기보다 정리한 거죠. 우리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학창 시절 물건을 쌓아두고 살 건가요? 추억은 마음속에. 그리고 이렇게 사진으로 간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당신이 정할 일이에요? 그건 내 추억이었어요. 내 물건이었고요. 물건에 집착하는 거 안 좋아요.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미니멀하게 사는 게. 미니멀?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그게 미니멀이에요. 독재예요? 아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결혼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양말은 항상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고요. 퇴근하면 현관에서 바로 실내화로 갈아 신고요. 저녁 먹고 나면 10분 안에 설거지를 끝내고요. 주말마다 냉장고 정리하고요. 처음엔 아내가 좋아하니까 맞춰준 거였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그게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전엔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몇 개 샀었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였는데 다음날 아내가 동네 아이들한테 나눠줬더라고요. 어차피 박스에 넣어둘 거면서 왜 사는 거예요? 라면서요. 더 전엔 제가 모으던 오래된 CD들을 다 버렸습니다. 요즘 누가 CD를 들어요? 라면서요. 스트리밍으로 다 들을 수 있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깔끔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내가 찍어둔 사진들을 봤습니다. 제 상장, 제 트로피, 제 배지. 사진 속에선 다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트로피를 받던 날 비가 왔었고요. 그 상장 받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요. 그 배지는 보이스카우트 활동하면서 받았던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사진으로는 그런 게 남지 않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저한테 담요를 덮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기분 나쁠 줄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요. 깔끔하면 마음도 편해지잖아요. 당신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내 추억을, 내 취향을, 내 욕구를 계속 억누르면서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적응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게 40대의 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 MT에서였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텐트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놀러가고 어수선한 짐들 사이에서 혼자 묵묵히 정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걸었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감사해요. MT 내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다들 술 마시고 떠들 때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텐트 앞을 정돈하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고요. 푹 부러졌습니다. 청순했고요. 뭔가 믿음직스러웠어요. MT가 끝나고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앞 조용한 다방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테이블을 먼저 닫더라고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요. 그러곤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가정교육과 학생이었어요. 장래 희망은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커리어 얘기하던데 당신은 특별하네요.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깔끔하고 정돈되고 건강하게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나중엔 거의 매일 봤죠. 데이트할 때도 그녀는 특별했어요. 만나기로 1시간 5분 전에 항상 도착해 있었고요. 제가 입고 간 옷에 먼지라도 있으면 슬쩍 털어주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냅킨으로 수저를 한 번 더 닦고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그녀가 죽을 끓여서 들고 왔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서요. 얼른 먹어. 끄면 안 되니까.
어느새 저희는 반말을 하게 됐어요. 고마워. 너 정말 착하다. 당연한 거 가지고. 아프면 챙겨줘야지. 따뜻한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다, 라고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내 여자친구 완벽주의자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좋은 거지. 대충대충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군대 입대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군대 가면 정말 고무신 거꾸로 쉬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썼어요. 그것도 손편지로요. 그 편지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면회 날이 오면요. 아, 그날만큼은 정말 제가 부대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녀가 가져온 3단 찬압을 열면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맨 위에는 정갈하게 썬 LA 갈비가 놓여 있고요. 중간엔 어묵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전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엔 밥과 깍두기, 그리고 오이소박이까지요. 거기다 별도로 김밥이며 샌드위치까지 싸왔어요. 야, 너 여자친구 집이 반찬 가게 아냐? 저 좀 얻어먹어도 됩니까? 이거 진짜 엄마 솜씨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소회원들이 난리였죠. 그는 제 군복에 묻은 흙도 털어주고요.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고기도 한 입 크기로 잘라줬습니다.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고마워. 다 먹어. 건강해야 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요. 저녁하고 나서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좋다고 했어요. 너랑 깔끔하고 예쁜 집 꾸리면서 살고 싶어.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완벽했어요. 모든 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어나갔습니다. 하객 명단, 예식장 예약, 신혼집 예약. 제 친구들이 또 그랬죠. 야, 너 복 받았다. 저런 여자가 어디 있냐?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복 받은 거였죠.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청순하고 우아하고 깔끔했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자마자 그녀는 옷들을 서랍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여행 와서 지저분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때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금도 그때의 그녀를 생각하면 설레요. 정말입니다. 그 깔끔함도, 그 똑부러짐도, 그 완벽함도 사랑스러웠어요. 문제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됐죠. 연애할 때의 완벽함과 결혼 후의 완벽함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요. 신혼 초반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차 아파트에 이사 들어갔을 때 그녀는 정말 행복해했거든요. 가구 하나하나 배치하면서 줄자로 재고 색깔 맞추고 동선 확인하고요. 여보,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제일 예쁠 거야. 그 모습이 예뻤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도왔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하고 들어왔어요. 피곤해서 소파에 털썩 앉았죠. 넥타이 풀고 구두 벗고요. 그런데 아내가 현관에서 뛰어왔습니다. 여보, 신발! 응? 벗었는데? 아니, 신발장에 넣어야지. 그리고 현관 들어오자마자 손 씻어야 한다니까. 저는 멍하니 아내를 봤어요. 방금 10시간 일하고 들어왔는데 신발부터 지적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안. 피곤해서 깜빡했어. 깜빡하면 안 되지. 습관이 되어야 한다니까. 습관. 그날부터 그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됐습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바로 해야 했어요. 지금 하면 10분인데 나중에 하면 30분이야. 아내의 말은 항상 논리적이었습니다. 샤워하고 나면 욕실 물기를 다 닦아야 했어요. 곰팡이 생기면 건강에 안 좋잖아. 역시 맞는 말이었죠. 양말은 벗을 때 뒤집어지면 안 됐어요. 빨래할 때 일일이 뒤집어야 하잖아. 그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옷은 벗자마자 빨래통에 넣어야 했어요. 왜 의자에 걸쳐놔? 더럽잖아. 빨래통에 바로 넣어야지. 처음 몇 달은 노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야식으로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날이었거든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라면을 먹어? 배고파서. 나트륨 덩어리를 밤에 먹으면 붓고 살찌고 건강 나빠져. 내일 아침에 제대로 된 거 해줄 테니까 참아.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서점에 들렀다가 만화책을 좀 샀어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시리즈가 재출간됐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20권을 한꺼번에 샀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심각한 얼굴이 됐어요. 이거 뭐야? 응, 만화책. 만화책을 20권씩이나 사? 이거 다 읽을 거야? 읽지, 천천히. 천천히? 여보, 우리 집 좁은 거 알지? 책장도 벌써 꽉 찼잖아. 이거 어디 둘 건데? 책장 하나 더 사면 되지. 책장을 왜 더 사? 필요 없는 거 안 사면 되는 거지. 그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좋아하는 건 많아.
다 사면 집이 창고 되는 거 모랬어? 결국 그 만화책은 중고로 모두 팔았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요. 그 뒤로 제가 뭘 사오면 늘 검열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커피 원두를 좀 많이 샀더니 이거 다 마시기도 전에 상하겠다. 여지인들한테 나눠줬고요. 새 운동화를 샀더니 집에 운동화만 5켤레야. 하나만으로 사야지. 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회사에서 받은 기념품 머컵까지도 또 컵, 우리 집에 컵이 몇 개인데. 라며 버리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받은 기념품이야. 기념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물건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아내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물건은 집착이야.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돼. 싸다고 잔뜩 사면 결국 비싸게 사는 거야.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딱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했죠.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아.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똑같았어요.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망가져. 같은 시간에 먹어야 소화기관이 편해. 운동도 일주일에 3번 정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해야 의미 있지.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했고요. 설거지는 기름기 있는 것부터 했고요.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이었죠. 그런데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아내는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해? 미안, 오랜만에 만나서. 술 냄새 나. 씻고 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술은 한 달에 2번만 마셔. 간에 안 좋아. 제 친구 만나는 것도 통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제가 수입하던 오래된 영화 DVD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다 정리했다며 재활용센터에 갖다 버렸어요. 자기 요새 누가 DVD로 봐? 공간만 차지하잖아. 그래도 그건 오랫동안 내가 모았던 애정 가득한 수품이야. 자기 그건 아는데. 우리 집이 좁은 거 알잖아. 그날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건강하고 깔끔하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물건 하나 마음대로 못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내 시간 하나 자유롭게 못 쓰고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아니면 통제받는 삶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저를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있더라고요. 손을 씻고 옷을 정리하고 가방을 제자리에 두고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잔소리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상하네. 그날 퇴근길에 문득 서점 앞을 지나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들어가서 책 몇 권 샀을 텐데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되지. 그냥 지나쳤어요. 신기했습니다. 주말에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커피 원과 세일이더라고요. 예전에 저라면 서너 봉지 샀을 겁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하나만 담았어요. 어차피 한 달 안에 다 못 마시는데 계산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아내의 생각인가?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현명해진 것 같아. 응? 전에는 이것저것 막 사왔는데 요즘은 딱 필요한 것만 사오잖아. 보기 좋아.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칭찬받았는데 왠지 씁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집에 가깝스레 들르게 되었습니다. 후배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소파에 옷이 걸쳐져 있고 테이블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죠. 팀장님, 죄송해요. 아직 정리를 못해서. 예전에 저였다면 괜찮아. 혼자 사는데 그럴 수 있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 택배 상자는 왜 안 버리지? 저기 옷은 왜 빨래통에 안 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후배 집이 답답했어요. 우리 집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고 정돈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 가지런한 소파, 반짝이는 바닥. 아, 이게 편하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늘 얘기하던 것들이요. 물건은 집착이야. 퇴근길에 어덜트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피규어 하나를 봤어요. 쇼윈도에 전시된 로봇 피규어였는데 귀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서 어디 두지? 책상 위? 그럼 먼지 쌓이고 결국 치우게 되겠네.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지 않으니까 지갑이 가벼워지지 않더라고요.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돼. 회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명함들이 나왔어요. 10년 전 받았던 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사진만 찍고 다 버렸어요. 신기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싸다고 잔뜩 사면 결국 비싸게 사는 거야. 마트에서 양말이 10켤레에 10,000원이라길래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샀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양말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봤어요. 충분했습니다. 안 샀습니다. 대신 좋은 커피 원두 한 봉지를 샀어요. 양보다 지리더라고요. 몇 달 뒤 통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저축액이 늘어나 있었어요. 꽤 많이요. 불필요한 걸 안 사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좋지. 물건 사는 것보다 경험이 남는 거 알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이 정말 좋았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들을 보는데 행복했습니다. 아, 이게 추억이구나. 피규어 10개보다 만화책 20권보다 이 여행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식사 시간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 처음엔 답답했는데 몸이 적응하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배고플 시간이 되면 딱 밥 시간이더라고요. 속도 편하고요. 회사에서 점심 약속이 늦어지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아, 12시에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샤워 후 물기를 닦는 것도 습관이 됐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욕실에 곰팡이가 안 생기니까 청소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빨래도 설거지도 청소도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효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말했어요. 팀장님,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응?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 아니, 50대 맞으세요? 40대 같아 보이는데요. 피부도 좋고 체형도 탄탄하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고 일찍 자니까 몸이 좋아진 겁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응. 갑자기 왜? 내가 건강해졌어. 당신 덕분에.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맞았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위한 거였어요. 물건을 덜 사니까 돈이 모였고 경험에 투자하니까 추억이 남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집에 물건이 적으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깔끔한 공간에 있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20년 넘게 만들어진 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 같았어요. 솔직히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현명한 아내를 만난 덕분에 제 삶이 건강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쁜 습관일 뿐이었던 거죠.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변화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든 모습을 봤어요. 10년 전 제 물건을 버렸을 때 그렇게 화났는데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저와 달랐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다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50대가 된 지금 저는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깨우거든요. 씻고 정리하고 7시에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 건강식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투덜댔을 텐데 지금은 감사하게 먹습니다. 이게 제 몸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예전엔 마트에서 자주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샀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쳐요.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야식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치킨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팀장님도 가끔 드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잘 안 먹어. 다음날 속이 안 좋더라고. 역시 팀장님은 자기 관리 철저하시네요. 자기 관리. 웃긴 말이에요. 전 그냥 아내의 방식을 따랐을 뿐인데요. 퇴근길 문득 20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서점에 들러서 이것저것 샀고 장난감 가게에서 피규어를 구경했고 마트에서 간식을 샀었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털썩 앉아서 양말도 안 벗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났고요. 그땐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더지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거실,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 정돈된 책장. 이 공간이 편안합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오늘 뭐 해? 생선구이랑 샐러드. 오메가3랑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로요. 예전엔 나중에 하면 안 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합니다. 지금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욕실 물기를 닦았습니다. 타올로 벽면을 쓱쓱 닦고 바닥도 닦고요. 처음엔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안 생기고 청소가 쉬워지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전 제가 화를 냈던 그날의 사진도 있었어요. 아내가 찍어뒀던 제 상장과 트로피 사진들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실물을 버리고 사진만 남기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진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요.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사진도 봤습니다. 파란 바다, 웃고 있는 아내와 저. 이게 진짜 추억이더라고요. 물건 모으는데 썼던 돈으로 여행을 가니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여보, 내년엔 어디 갈까? 응. 유럽. 좋아. 우리 저축한 거 있으니까 갈 수 있겠네. 맞습니다. 우리에겐 저축이 있어요.
불필요한 물건을 안 사니까 돈이 모였거든요. 그 돈으로 경험을 사고 추억을 만들고요.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를 변화시켜줘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받아줘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완벽주의 아내와 사는 생존법이 뭘까요? 처음엔 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맞추는 거라고요. 그 다음엔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 배게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생존법은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물들었고 아내도 조금은 저에게 물들었을 겁니다. 완벽함과 자유로움 사이 어딘가 중간쯤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제가 100% 아내의 방식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제 방식도 남아있어요. 주말 아침엔 조금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은 라면도 먹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죠. 하지만 예전처럼 무덜지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을 찾은 거예요. 아내도 예전보다 여유로워졌어요. 제가 가끔 물건을 사와도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제가 응이라고 하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게 된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20대의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깔끔함에 반했습니다. 30대에 결혼했을 때 저는 그녀의 완벽함에 질식할 것 같았어요. 40대에 물건을 버렸을 때 저는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된 지금 저는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무리수하게 살았을 거예요.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돈도 모으지 못하고 집도 지저분했겠죠. 하지만 현명한 아내 덕분에 제 삶이 정돈됐습니다.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어요. 때로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해왔던 방식이 최선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더 나은 방법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순응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방향이라면 변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아요. 깔끔한 집, 건강한 몸,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게 제가 배운 것들입니다. 완벽주의 아내와 사는 남편의 생존법은 결국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생존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내일도 우리는 함께 깨어날 겁니다. 깨끗한 집에서 건강한 아침을 맞으며요. 그게 좋습니다. 정말로요.